안녕하세요. 사주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일주에 대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라고 하는 것은 천간은 경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지는 오중기토와 병화, 그리고 정화가 같이 이제 주사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오화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일음이 시생하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사화까지가 가장 양기가 충천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오화와 미토의 단계까지도 굉장히 더운 여름의 환경에 놓이게 되긴 하지만 오화의 상태에부터는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일음이 시생하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구간인 자수의 이 입장과는 이제 대대작용으로서의 어떤 충의 상태를 견지하게 됩니다. 일단 천간의 경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추구하는 것이 스스로 완성돼서 열매가 온전하게 제대로 숙성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천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어떤 숙성의 인자를 통해서 경금을 온전하게 숙성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오화, 오중의 어떤 정화와 병화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단련될 수 있는, 숙성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의 조건은 충족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통해서 굉장히 일찍 어떤 그 정신적, 내면적 숙성과 발전의 조건이 주어지는 측면이 있게 되죠. 근데 그 정화가 정관이라고 보통 이제 알려질 수 있게 됩니다. 병화는 평관에 해당하는 것일 테고요. 그것이 가장 양기가 극단에 오른 변곡점의 상태에서 일음이 시생하는 조건에서 작용하는 정관과 술토라고 하는 그 오양, 오음이 시생하는 곳에서 술중 정화로 작용하는 정관과는 그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정화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오화의 가장 양기가 팽창돼서 극단까지 가서 꺾어진 상태에서의 정화와 음기가 굉장히 시생하는 그 조건에서의 정화는 굉장히 그 경금을 숙성시키는 목적이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오화의 구간은 가장 낮의 시간대, 가장 그 분주하고 바쁜 시간대의 조건에서 작용하는 어떤 나를 관리, 감독 혹은 숙성시키기 위한 목적성에 대한 의미가 있고, 술토의 시간에서 발하는 정화의 조건은 상당히 그 정적이고 차분한 상태의 조건으로 내용이 변질됩니다. 같은 경금을 숙성시키는 작용과 인자라고 하더라도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정관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에너지가 어떠한 에너지의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발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이죠. 경금은 본디, 간목에서 출발한 생명체가 자기 완성이 1단계 이루어지는 상태를 경금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극목으로만 경금이 간목을 금극목한다라는 개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최초의 탄생과 출발점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이합집산, 완만한 어떤 변화 상태를 거쳐서 경금화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목적화돼 버렸습니다. 즉 최초의 출생으로서의 아기는 먹고 뭐 자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른이 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금의 조건은 그 물리적인 어른의 개념도 존재하지만 정화를 통해서는 반드시 내적인 성숙의 어른으로서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자연계에서는 하나의 최초의 출발의 생명체로서의 나무라는 것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메타포적인 어떤 해석과 이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가장 이제 무난하고 완만하게 비교하기 적합한 대상으로서 이제 가불목, 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금은 그렇기 때문에 오화의 구간에서는 스스로 단련되고 완성되어지기 위한 목적성에 의해서 굉장히 자기 닥달, 자기 완성을 위한 목적이 충실해지게 되는 상태가 되죠. 더불어서 병화의 조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므로 그 부분들이 조금 치열하거나 좀 더 강해지거나 좀 더 이제 그 현상계의 적응력이 좀 더 강한 상태가 된다라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기토가 암암리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경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변부적인 작용입니다. 실질적인 탄생과 잉태의 의미는 을목의 단계에서 사중경금이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토의 단계의 어떤 브릿지적인 작용을 거치게 됐을 때 경금이 나올 수 있는 온전한 어떤 길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경금일주, 경호일주는 특히 어떤 가정적인 입장에서 가정적인 자리,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고 또 그런 입장이 좀 더 어떤 자기의 천명수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만약에 경금일간이 경호일주가 양권의 인묘진 사움이 어떤 그 양권의 시점을 지날 때는 다소 밖으로 돌아야 되는 분망한 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양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상태가 되므로 그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건이 일단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음의 조건의 음권의 상태로 이제 진입을 했었을 때는 안방에서의 귀중함, 그다음에 내 반려자로서의 귀중함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축대운이나 자대운 정도를 지날 때에는 안방에서의 어떤 그 파도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의식이 성숙하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논외로 일단 하고 그래서 일단 경호일주는 굉장히 현상계에서의 중심의 입장에서의 자기 발전 욕구와 명예 욕구를 추구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우월한 입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어떤 식으로 내 상태에 충족되는가를 잘 살펴봐서 간목을 통해서 어떤 사업적인 조건, 어떤 재적인 조건을 통해서 자기 완성과 자기 발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 오화의 단계에서는 토생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화의 구간에서 경금이 좀 더 경금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서서히 그런 어떤 암시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보통 이 정화와 병화가 같이 작용해서 가장 적합한 시점은 해자축의 시점, 해자축 대운을 지나는 시점과 유금 대운을 지나는 시점에서는 병화와 정화를 경금이 충분히 감당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조건에 뭐 일묘진 사오미 대운을 지나는 상태의 조건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역시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사안들은 내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적인 자리에서의 어떤 상호 간의 관계와 약속,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양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뜨겁냐, 덜 뜨겁냐, 혹은 그런 조건을 내가 허용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분별해 주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경호일주가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어떤 특성이기도 하죠. 모든 것은 존재할 때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조건을 인지하게 되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느낌으로 출발의 개념을 바라보게 될 때 조금 더 발전적인 인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만 경호일주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PD입니다.